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나는 드라마를 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동작에 대해서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단어를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 주세요. 칸, 칸. 자, 칸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다는 칸, 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电影, 电影. 자, 电影이라는 것은요, 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자에서 이 앞에 있는 电, 电이란 단어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요,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 电이란 단어가 들어있다. 그렇다면 전기와 관련이 있는 단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는 电影이라고 표현을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电视剧, 电视剧. 자, 电视剧라고 하면 드라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电이라는 한자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앞에 등장하는 电视, 电视란 단어가 텔레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등장하는 剧, 剧란 단어가 연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TV, 텔레비전에서 하는 연극, 아, 드라마구나 라고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라마는 电视剧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한 이 뒤에 등장하는 이 발음이 그냥 단순히 지가 아니라 쥐라고 해서 원래는 유 땡땡이 발음에서 이 땡땡이가 생략이 되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中国, 中国. 네, 중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중국어 열심히 배워서 어디 가요? 中国가야겠죠? 중국은 中国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화문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영화를 보니? 라는 질문입니다. 你看电影吗? 你看电影吗? 라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요, 너는 你看 보다 영화를 电影 你看电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장 끝에 마 붙였으니까 영화 보니 와 같은 질문 형태의 의미를 갖는 표현 되겠죠? 자, 너 영화 보니? 라고 질문할 때는 你看电影吗?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는 드라마를 봐 라고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不,我看电视剧. 不,我看电视剧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라고 할 때는 不, 不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나 드라마 봐 라는 표현은 我看电视剧. 나는 봐 드라마를 과 같은 형태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너는 무슨 드라마를 보니? 你看什么电视剧? 你看什么电视剧? 라고 질문을 하시면 너는 어떤 드라마를 보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 형태를 보시면요. 너는 본다 어떤 드라마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드라마, 무슨 드라마라는 표현이 조금 길지만 사실 문장 구조는 너무나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일단 뒷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什么电视剧?什么电视剧?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我看中国电视剧. 我看中国电视剧입니다. 나는 중국 드라마를 봐 라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 드라마라는 표현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中国电视剧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국 드라마만큼 우리 한국 내에서도 중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中国电视剧라고 표현을 하고요. 역시나 나는 본다 중국 드라마를 과 같은 형태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영화를 보니 뭐 드라마를 보니와 같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 강에서는 이렇게 어떤 동사가 문장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문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가 문장 안에서 주인공이 된다. 그 문장의 이름을 동사 수로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표현들까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吃. 자, 무언가를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팅, 귀로 무언가를 듣다라는 표현입니다. 흐. 자, 뭔가를 마시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사들을 가지고 중국어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먹어, 나는 들어, 나는 마셔와 같은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먹어, 我吃. 나는 들어, 我听. 나는 마셔, 我喝.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는 무언가를 먹어, 마셔, 들어 이렇게만 표현을 하니까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쟤는 도대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마실까 궁금증이 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더 문장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동사가 주인공이 되는 문장에서는 동사 뒤에 목적어라는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목적어가 옴으로써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 나는 음악을 들어, 나는 커피를 마셔와 같은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적어 넣어서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밥을 먹어, 我吃饭我吃饭 나는 음악을 들어 我听音乐我听音乐 나는 커피를 마셔 我喝咖啡我喝咖啡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어를 문장 안에 넣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쟤는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사가 문장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문장을 동사 수로문이라고 한다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번 강에서 준비된 내용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어떤 동작을 한다, 어떤 동작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동사와 목적어 나란히 연결해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많이 읽고 자연스럽게 입에 뵐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再见. 자, 그러면 동사 수로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수로문은 무엇이냐? 네, 아주 간단한데요. 문장 안에서 동사가 주인공이 되는 문장을 동사 수로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我吃 나는 먹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我吃 자, 이렇게만 우리 문장을 적어도 문장으로 완성, 인정 되는데요. 자, 그런데 我吃 이렇게 나는 먹어 라고만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듣는 사람이 쟤는 무엇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빵을 먹을까? 궁금증이 들죠. 자, 그래서 동사 수로문에서는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될 수 있으나 이왕이면 조금 더 문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목적어도 넣어보자 라고 해서 我吃饭我吃饭이라는 목적어 밥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까지 넣어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인공은 역시나 동사라는 사실 변하지 않죠. 자, 이런 문장들의 이름이 바로 동사 수로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른 동사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팅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귀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역시나 나는 들어 我听
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무엇을 듣는지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인위에, 인위에. 자, 음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들어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我听音乐,我听音乐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흐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마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我喝 나는 마셔 라고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나 이왕이면 목적어 넣어서 我喝咖啡,我喝咖啡 라고 표현을 한다면 나는 커피를 마셔 라는 의미를 갖는 목적어까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완성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문장들의 이름이 바로 동사수러문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사수러문 역시도 부정 형태로 문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지 않아, 음악 듣지 않아, 커피 마시지 않아 라는 부정 형태의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중국어로 부정 형태 만들 때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아니야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 뿌란 단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뿌란 단어의 위치는요 동사 앞에, 동사의 앞에 붙여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不吃,不听,不喝 라고 표현을 하시면 바로 동사수러문의 부정 형태를 완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전체 문장을 한번 부정 형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밥을 먹지 않아. 我不吃饭,我不吃饭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나 음악 듣지 않아. 我不听音乐,我不听音乐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 커피 마시지 않아 라고 표현할 때는 我不喝咖啡,我不喝咖啡 라고 표현을 하면 동사수러문의 부정 형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뿌의 위치가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에서 준비한 동사수러문에 대해서도 쭉 살펴봤는데요. 문장 안에서 동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동사수러문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동사 뒤에는 늘 목적어가 동반될 수 있다. 그리고 부정 형태로 만들고 싶다면 뿌의 단어의 위치가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再见.